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을 지금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조사하는지 봤더니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과거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검찰이 단순히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당시에 청와대의 공약을 받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송철호를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제도까지도 뒤바뀌는 그런 꼼수를 부렸는데 그중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고문 위촉 과정입니다.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거물들이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송철호 고문을 먼저 위촉하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뒤에 이 고문을 위촉하는 규정을 뒤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얼마나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갖가지 시도를 했는가, 갖가지 지원을 했는가를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의 압수수색을 열흘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청와대가 집요하게 거부할까? 그동안 이유가 궁금했는데 오늘 송철호 울산시장의 소환 과정을 보니 이해할 만도 합니다. 청와대가 타겟인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을 잡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치명적인 사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어떻게 이 대통령 직속기관의 고문으로 위촉됐는가, 그리고 위촉되자마자 울산시장같이 공약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에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아일보의 특종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태현 부장검사. 김태현 부장검사도 조만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지금 김태현 부장검사 오늘 송철호 울산시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지금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막바지 스포트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송철호 시장의 균형발전위원회 고문 위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청와대를 뒤려고 했는가? 그 수수께끼가 이제 하나둘 풀리는 모양입니다. 자,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실 산하의 자치발전비서관실은 균형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어떻게 과거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었는가, 그 과정을 지금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송철호 시장 2017년 11월 27일 균형발전위원회의 고문단의 일원으로 위촉됩니다. 송철호 시장의 핵심 측근 성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제 그만뒀으니까 전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같은 해 10월 17일자 업무수첩에는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송철호가 장관급 직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송철호가 울산시장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 직함, 거창한 장관급 직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메모가 작성되고 불과 40여일이 지난 뒤 당시 변호사였던 송철호가 고문으로 위촉됩니다. 자, 이 업무 수첩은 지금 안종범의 과거 청와대 수첩같이 지금 스모킹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대로 송철호는 울산시장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장관급 직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40년 뒤에 실제로 균형발전위원회의 고문직에 위촉되는 것입니다. 자,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발전이니까 당연히 울산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직함을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성철호시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한 달쯤 지난 뒤에, 한 달이나 지난 뒤에야 균형발전위원회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뒤늦게 만든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이미 그전에도 이런 보도는 있었습니다. 성철한테 고문을 먼저 주고 한 달 뒤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위인설관도 아니고 사람한테 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을 뒤늦게 한 달 뒤에 만들었다. 누가 봐도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 고문단 이해찬 대표 등 10여 명의 중량급 인사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자, 성철호 울산시장 위촉 당일 균형발전위원회 고문단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국립병원 외곽순환도로를 설립하기 위해서 고문단의 의견을 모아달라. 본인이 출마하려고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국립병원과 외곽순환도로는 성철호 시장이 후보 당시에 지방선거 공약과 연관된 그런 문제입니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열흘 동안 거부하면서 이 성철호의 고문 위촉 과정이 규명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왜 청와대가 이토록 완강하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지 지금 검찰의 성철호 소환 조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직속기관의 고문직을 먼저 주고 한 달 뒤에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혹은 암묵적인 허가 또는 알고도 모른 채 했던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성철호한테 울산시장 나가라는 말을 할 면목이 없어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권유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성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에는 청와대가 1등 공신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완석 선임행정관 등 이 청와대의 당시 실무자들이 이 성철호의 울산시장 선거 공약을 만드는데 협의했다는 그런 물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고문단 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청와대가 도망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은 여러 차례의 수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물증과 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보면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이상한 인사를 합니다. 특히 이 부분 공공수사 2부의 청와대 수사에 대해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완강히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비칩니다. 지금 언론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이렇게 무리한 인사는 없었다는 비판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최고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목을 날려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만듭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자, 이번 총선은 그래서 이런 청와대의 검찰 인사, 검찰 탄압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여론조사에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다가 이번 총선에서 크게 여권이 낭패를 볼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까지도 부인하면서 열흘째 지금 거부하고 있고 그 과정에 성철호 시장을 불러서 검찰은 바로 이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의 고문 위촉 과정을 집요하게 캐고 있습니다. 터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철호 시장도 시장직 날아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